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약했지만 테슬라와 애플은 강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강했는데요. 스페이스X와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피지컬 AI의 최강자와 우주 기술의 최강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최고의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탁월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를 법도 했는데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 미국장은 약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1월 30일 금요일 미국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94%나 빠졌어요. 아무래도 이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 보이는 이 아랫 분이 유력한 인물로 점쳐졌었죠. 바로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아니라 다소 매파적인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매파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올려서 달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어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달러의 가치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달러의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원자재죠. 달러의 가치가 껑충 뛰어오르자 금값이 하루 만에 8%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은은 더 심했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25% 이상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금리에 취약한 게 바로 중소형 기술주들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 아이온큐도 7.54%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셀 2000에 속한 대부분의 중소형주 이렇게 빨간색을 띠는 하루였어요. 자,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서 그래도 오늘 선방한 주식이 있었으니 바로 애플과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애플의 실적 발표만 보면 자, 오늘 나스닥이 충분히 상승할 법도 했었습니다. 애플은 글로벌 시가총액 1, 2등을 다투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4분기 실적은 역대급이었어요. 단순히 좋았다를 넘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나 증가를 보여주었고 주당 순이익도 무려 19%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이폰 매출이 탁월했어요. 애플은 매년 4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아이폰을 선보이는데요. 작년 10월달 정도에 나왔던 아이폰 17이 굉장한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아이폰 매출액이 무려 전년 대비 23%나 뛰어 올랐어요. 서비스 부문도 전년 대비 14%나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빌리언이나 나왔어요. 애플의 실적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 가이던스도 좋습니다.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3에서 16%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애플이 AI에 있어서 이렇다 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높았는데요. AI 관련 R&D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고 특히 구글 제미나이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발표를 했었죠. 애플은 디바이스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이 좀만 받쳐주면 그 시너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순이익 규모로는 솔직히 애플을 따라갈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엔비디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거의 전 부문의 사업 영역이 우상향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서비스 영역인데 계속해서 좀이라도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아이폰 매출 역시 쉬지 않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게 많은 애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대장주가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케빈 오시와 같은 인물을 겁낼 건 없어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증시의 하락을 가만히 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케빈 오시가 지명이 되자 원래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가 10월 이후에나 있을 법했는데 9월 달 정도로 오히려 앞당겨지는 모습이에요. 아무튼 11월 달 중간 선거 전에
금리 인하 2차례 정도는 단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장 한국 증시에 비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다, 약한 것 같다라고 평가절하하시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상승을 염두에 두고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약했는데 테슬라는 3%대 이상의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물론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하락한 점도 기술적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을 리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가득 찬 실적이었어요. 물론 전년 대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작년 4분기부터 미국 내 EV 보조금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와 유사한 주당 순이익과 마진을 보여주었고요.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새로운 지표였죠. 바로 활성 FSD 구독자 수였습니다. 무려 110만 대나 됐었어요. 그리고 올해 아무래도 빠르면 3월 정도가 되겠죠. 옵티머스 3세대가 공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발표한 다음날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었죠. 수익성 낮은 모델 SX의 단종을 선언했고, AI와 옵티머스를 대량 양산하기 위한 200억 달러 선언에 우려감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스럽고도 하루 만에 뭔가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현재 테슬라는 글로벌에 테슬라 차량을 890만 대 공급을 했고요. FSD 구독자 수가 110만 명이라고 했죠. 이 새로운 지표와 관련된 주석이 밑에 있었습니다. 이 디테일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를 확대를 해보면 이 지표 모두, 그러니까 테슬라의 누적 납품량과 활성 FSD 구독자 수는요, 바로 2025년 작년 11월 6일이었죠. 주주총회에 나왔던 CEO 보상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FSD 구독자 수, 이 구독자 수에 대한 주석을 보면 약 우리 돈 1000만 원 정도를 내고 미리 사버리는 거죠. 선불 결제와 한 달 99불에 월 구독자 수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무료 체험은 제외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In accordance with our 2025 CEO Performance Award. 바로 이 옵션 사항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하려면 여기 보이는 4가지 마일스톤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테슬라 차량을 누적 2천만 대 보급시키는 거나 FSD 구독자 1000만 명을 달성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로보택시 100만 대와 옵티머스 100만 대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런 원대한 비전을 이번 실적 발표와 어닝콜에서 밝혔기 때문에 솔직히 테슬라 주가는 지금보다 충분히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략 양산만 남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대량 양산을 하려면 큰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겠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뭔가 다른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AI 세계를 장악을 하고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수단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합병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쌍두마차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스페이스X가 상장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무성한 상황이죠. 다만 최근에는 이 스페이스X가 혼자서 상장을 한다라기보다는요, xAI와 합병이 되어서 상장을 한다, 또는 테슬라에게 합병이 되면서 함께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블룸버그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 합병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가 더 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이런 얘기를 했었죠. 향후 10년 후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회사는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질 것이냐는 샘 코러스의 질문에 아무래도 100조 달러가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테슬라가 현재 1.5조 달러니까 주가가 무려 66배 이상 올라야만 합니다. 자, 하지만 숫자가 워낙 원대하기 때문에 테슬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밝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의 사명이 어메이징 어번던스였죠. 정말 놀라운 풍요로움을 달성을 하려면, 특히 이 옵티머스가
인류만큼 보급이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80억대 이상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X홀딩스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러한 엣지 디바이스들의 AI를 완벽하게 해내려면 통신이 끊기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AI, 피지컬 AI를 갖추어야만 하는데요. 바로 제너럴 AI, AGI가 되겠는데 그 AGI를 대규모로 만들어내려면 하나의 병목이 있었으니 바로 AI 칩이 되겠습니다. 이 AI 반도체를 또 만들어내려면 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집을 키워서 최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시나리오를 좀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 때 테슬라가 XAI에 2빌리언을 투자한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는 이미 XAI와 어느 정도 한 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XAI를 스페이스X와 통합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 두 회사의 합병이 필수적입니다. 스페이스X가 XAI의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실어 날려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합병된 회사가 테슬라에게 역합병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세 회사가 합쳐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X는 이미 XAI에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X는 테슬라에게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 있죠. 테슬라는 X의 그록 서비스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개 회사가 병합이 되면 인류 최고의 회사로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에너지와 피지컬 AI, AI 칩 생산을 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X홀딩스에서 에너지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겠죠. 그리고 X는 생성형 AI로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XAI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정보를 전송하고 이 두 회사에 데이터를 제공을 하겠죠. 그리고 이를 다 연결시키는 통신은 스페이스X가 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네 개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성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가 화성 개발에 방점을 찍을 것이고 실제 화성 개발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많은 활약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00T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건 일론 머스크에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이 나머지 최고의 기업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트란TV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